So I have 10 basic rules. I'm going to walk you through all of them, but honestly, if you just choose one of them and master it, you're already going to enjoy better conversations. 그러면 우리가 단어 공부하면은 일단은 단어 안에 개별 발음 그리고 강세를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한 문장 안에서 여러 단어가 어떻게 합쳐져서 소리가 나는지에 대한 공부가 포함이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바로 그 문장 내에서 단어 발음은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안 되니까 발음이 힘든 거고 듣기가 늘지 않는 거고 또 읽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발음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렇게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방법이 5가지가 나와 있지만 얘가 모두 지향하는 게 뭘까요? 바로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모방입니다. imitation, 모방이에요. 여러분 모방, 뭐 imitation, copy 다 뭐예요? 원래 있던 그것을 그대로 흉내낸 것을 말하죠. 영어 발음에 영어 발음 공부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요. 그 원어민의 소리를 최대한 100% 내가 모방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음 공부에서 핵심은 뭐냐면 모방입니다. 어떤 것을 모방하느냐? stress, 강세를 모방을 합니다. pitch, 네, 이 소리의 높낮이를 말하죠. pitch를 모방하고요. volume, 그 소리의 볼륨이죠. 그 소리 양입니다. 크고 작은지 volume을 모방을 하는 거고요. length, 단어의 길이, 그것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pause, 어느 곳에 쉬고 어디에서 다시 출발할지, 그죠? 그 pause를 모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발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음 공부를 할 때 이제 그 텍스트에 그 원어민 소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들으면서 동시에 같이 읽었어요. 그럼 같이 읽다 보면은 내 그 스트레스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피치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뭐 포즈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금방 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최대한 100% 따라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해요. 특히 이제 뭐 발음도 그렇고 스피킹 공부를 하면 사실 읽는 거,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요구가 됩니다. 쓰는 거나 읽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을 다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손으로 이제 뭐 문제를 푼다든지 표시를 하면 되지만 이 스피킹 같은 경우는 머리로 뇌도 써야 되지만 항상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다 보니까 훨씬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더 빨리 배고파지고 또 목도 잘 쉽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런데 사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없던 그런 뭐 발음적인 면 그리고 뭐 스트레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습득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책들을 보더라도 이게 뭐 그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위인전들 보면요, 그분들이 자기든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얘기할 때 빠뜨리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멘토입니다. 그분들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위기나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그것들을 듣기 위해서, 또 그러한 것들을 알고 공유하기 위해서 멘토를 찾고 또 그런 훌륭한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왜 멘토를 찾으려고 할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실수가 줄어들고 또 시행착오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그분들도 사실은 따르면 그런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따라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이 갔던 길을 가고자 하는 일종의 모방하려는 마음이겠죠. 영어 발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원어민의 표준 발음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그들의 소리가 내 소리가 될 수 있도록 100% 그들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사실 그건 불가능하죠. 100%는. 하지만 목표점을 거기에 두고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발음이 많이 좋아지고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듣기라든지 말하기라든지 쓰기,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실력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방이 정말 핵심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문장을 큰 소리로 정확하게 읽어본다입니다. 우리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이제 문장 읽기 연습을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일단 텍스트가 되겠죠. 그럼 텍스트를 고르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그 텍스트 플러스 그걸 텍스트를 읽는 원어민 목소리 뭐 보이스 파일이 있는 거면 다 좋습니다. 전부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보이실수록 저는 꼭 추천드리는 책이 뭐냐면요, 바로 그 토익 스피킹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토익 스피킹 모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들어보신 걸 수도 있는데, 이 토익 그 회사에서 만든 바로 그 말하기 시험용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얼만큼 잘하는지 테스트하는 그 시험이 바로 토익 스피킹인데요. 토익 스피킹 그 관련된 준비 책들은 시중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책을 추천을 드리냐면은 문장 읽기, 특히 초보일수록 어느 부분을 끊어 읽고 어느 부분을 올려 읽고 내려 읽어야 되는지, 어떤 단어를 강조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잘 감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 이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토익 스피킹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테스트하는 파트가 뭐냐면 각 한 지문을 정해진 시간 안에 읽는 게 바로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 토익 스피킹 준비용으로 된 교재를 보면 파트 1을 항상 싣고 있는데, 그 파트 1에 보면은 한 지문이 나와요. 그게 뭐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기내 방송용 그런 지문도 있을 수 있고 광고도 있을 수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문이 이제 실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원어민이 그 부분을 읽어주고요. 또 친절하게 어느 부분을 올려 읽고 내려 읽어야 되는지, 어떤 데를 쉬어야 되는지, 어떤 발음을 강조해야 되는지, 어떤 발음을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지 다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 읽기 연습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초보분이신 경우는 이 토익 스피킹 그 시험을 위한 교재를 하나 사셔서 공부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여러분들이 돈 안 들고 쓰실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다 집에 가면 토익 관련된 책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토익도 그 listening 파트가 있고 reading 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reading 파트도 보면 그 모범 답안을 보면 지문이 나와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그 원어민 그 음성 파일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또 지문을 따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에 있는 그런 뭐 텍스트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요, 바로 뉴스입니다.
네, 뉴스를 가장 추천드리고 저도 뉴스로 발음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어 발음 중에서 가장 한국어를 표준어에 가깝게 발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아나운서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사하는 그 문체와 또 그 사람들이 구사하는 그 문장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표준어 발음으로 네, 좋은 형태의 그 문장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소스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뉴스를 가장 추천드리고, 뭐 뉴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다른 콘텐츠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네이버 뉴스를 이용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검색 엔진으로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그 음성 파일을 여러분들이 여셔서 뭐 이렇게 문장을 연습하시고 들으시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재를 읽으시면 되고요. 또 그럼 언제 공부하면 좋을까? 당연히 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 거르지 마시고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을 수 있는 시간대를 고르세요. 네, 발음 공부는 절대 작은 소리로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소리로 뭐 이렇게 회사 시간에 잠시 짬 내서 하는 거, 아니면 뭐 휴식 시간에 저기 어느 카페에 조그만 데서 조용하게 말하는 거, 네, 그런 거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한 장소, 제일 좋은 건 집이겠죠. 그 여러분이 쓰시는 방에서 큰 소리로 말해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컴플레인 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발음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발음 공부는 어쨌든 큰 소리로 명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을 수 있는 시간대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문장을 큰 소리로 정확하게 읽어본답니다.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clearly입니다. clearly. 정확하게입니다. 그 문장을 뭐 빠르게 발음하는 것도 아니고요. 천천히 발음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clearly 하게 읽어보는 거. as clearly as possible. 정확하게 읽어보는 것을 먼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신 후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스탑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라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따라 읽는 작업을 하더라도요. 사실 이제 그 본인 그 수준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제 좀 아직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그 학습자 같은 경우는 한 문장을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절대 한 기사 또는 뭐 한 지문을 다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제대로 된 공부면 한 문장만 공부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 문장만 공부하시더라도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고 따라 읽는 것을 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핵심은 뭐냐면 바로 세 번째 내용입니다. 뭐냐면 들으면서 뭐냐고 동시에라고 그랬죠.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따라 읽어본답니다. 예, 이거는 참 어려워요. 저도 이거는 아직 어려운데요. 뭐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스탑해서 여러분이 따라 읽는 거는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 읽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일단 동시에 따라 읽어보면요. 속도를 못 맞춰서 이제 금방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따라 읽다 보면 혀도 많이 꼬여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따라 읽다 보면은 이제 내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좌절도 되고 힘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 읽는 거를 하시면요. 정말 실력이 많이 느셔요. 그래서 한 문장이라도 내가 들으면서 그 원어민이 말했을 때 시작과 동시에 맞췄을 때 나도 맞힐 수 있는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리듬과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피치, 포즈를 내가 다 거의 모방을 해서 거의 100%에 맞게 모방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공부를 잘 하신 거고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한 문장이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그 발음이 이제 원어민과 같은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 읽어본다를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의 발음을 녹음하셔야 돼요. 이제는 뭐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쉽게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음을 녹음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녹음을 반드시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면 여러분 스스로 피드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뭔가 좀 발음이 이상하네? 여기는 뭔가 좀 코리안 액센트가 나오네? 아, 여기는 내가 원어민하고 좀 다르게 발음했네 라는 것을 셀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하고 들어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여러분의 녹음 파일을 지우지 마시고 다 남겨두세요. 그래서 초반에 했던 거 그리고 점점 모아보시면 여러분이 예전보다 조금 더 달라지고 있는 영어 발음을 여러분이 직접 그 기록을 통해서 느끼고 또 점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꼭 남겨보시고 저장해보고 또 비교해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좀 알긴 알겠는데 잘 와닿지 않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실제로 이 1번부터 5번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저번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네이버 뉴스를 가지고 어떻게 이 5가지 과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검색 엔진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 발음 공부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들어가서 뉴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3개를 클릭하세요. 3개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 부분에 여기 보이시죠? 영문 뉴스. 자, 여기 클릭을 하면 매일 이렇게 영어 뉴스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보니까 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던 뉴스가 있었거든요. 7월 1일자 뉴스인데 자, 요 기사거든요. 보면은 South Korea's National Parks testing eco-friendly electric bus. 그래서 친환경적인 그 전기 버스 있죠? 우리 전기차에서 많이 쓰는데 그 버스를 테스팅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이 기사를 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그러면 여기 본문 듣기를 먼저 클릭을 해볼 수 있잖아요. Korea's national parks testing eco-friendly electric bus. 여기 목소리가 그 기계 소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인간적인 그런 뭐 아나운서 같은 발음이 나오진 않아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이 South Korea 이 S도 South Korea라고 안 읽고 S Korea에서 이렇게 읽긴 해요. 그런 부분은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으로 그 원어민의 그 스트레스 발음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소스는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기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만큼 예를 들면 나는 한 요 정도 하겠다. 그럼 요거를 이제 복사하는 거죠.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아니면 뭐 한글이나 거기에 가서 일단 자료를 갖다 붙이시는 거죠. 텍스트를 옮기세요. 그리고 이 소리를 녹음을 하셔야 되겠죠. 녹음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그 소리를 이제 그 휴대폰에 갖다 대시고 이 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그 컴퓨터에 들어가셔서 오캠이라는 것을 찾아보세요. 오캠. 그러면 얘가 그 컴퓨터 화면을 녹화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공짜예요. 그래서 오캠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요 지금 본문 듣기가 흘러나올 때 이것을 녹화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리를 녹음하시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다른 데다가 이제 옮기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들을 여기 옮겼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을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발음 공부해 보겠다라고 목표치를 이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목표치를 잡고 난 다음에 먼저 여러분 스스로 이 문장들을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타이틀이 있죠. South Korea's National Parks Testing Eco-Friendly Electric Bus. 그리고 이렇게 내가 먼저 읽어볼 때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잘 발음하기가 힘든 부분의 단어는 뭔지, 그리고 좀 이렇게 아리송한 그런 발음들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방향을 잡아 보는 데에 목표가 있어요. Seoul, July 1st, South Korea's National Park Service said Sunday it i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rials for electric-powered bus at scenic locations to check the feasibility of running such a vehicle in place of conventional fossil fuel-driven options.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요, 첫 번째 이렇게 읽으실 때는 각 단어에 집중하셔서 최대한 그 발음을 정확하게 읽으려고 하시는 데 집중을 하세요.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said it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Hyundai Motor Company to run electric shuttle bus services from June through November.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죠. 자, 그러면 일단 읽었으니까 원어민의 소리를 듣고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어민의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 읽는 거를 해보시는 거죠. S. Korea's national parks testing eco-friendly electric bus. 여기 보니까 eco-friendly라고 읽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South Korea's national parks testing eco-friendly electric bus. Seoul, July 1st. Seoul, July 1st. South Korea's National Park Service said Sunday it i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rials for an electric-powered bus at scenic locations to check the feasibility of running such a vehicle in place of conventional fossil fuel-driven options. 네, 문장이 정말 깁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끊어서도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Eco-friendly electric bus. Seoul, July 1st. South Korea's National Park Service said Sunday it i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rials for an electric-powered bus at 이까지 할게요. South Korea's National Park Service said Sunday. 아까 Service said Sunday. 이거는 같이 붙어서 읽으면 좋겠구나, 그죠? 그래서 Service said Sunday. It i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rials for an electric-powered bus. 이렇게 했어요. scenic locations to check the feasibility of running such a vehicle in place of conventional fossil fuel-driven options. 네. At scenic locations to check the feasibility of running such a vehicle in place of conventional fossil fuel-driven options.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원어민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이제 발음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디까지가 끊어지고 또 어디서부터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클러스터라고 하죠. 그 덩어리. 그 덩어리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영어에서는 이게 호흡인데요. 이 호흡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으시는 것과 모르고 들으시는 것은 듣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 사람들은 이 단어의 덩어리별로 말하고 또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Parks testing eco-friendly electric bus. Seoul, July 1st. South Korea's National Park Service said Sunday. Service at Sunday, Service at Sunday 이런 거. 여기까지 끊어졌다는 거.
It i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rials for It is the process of 이렇게 잖아요. Process of conducting trials for 그죠? an electric powered bus at scenic Electric power buses 이렇게 됐어요. 다 지금 연음이 됐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Process of conducting. 그 다음에 trials for electric power bus 이것도 다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죠? locations to check the feasibility Scenic locations to check the feasibility of running such a vehicle in place running such a vehicle of conventional fossil fuel driven in place of 이런 것도요. In place of conventional fossil fuel driven options. 그 다음에 이제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하기가 있었죠. 네, 이것은 좀 정말 어려운 도전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듣는 거죠. Korea's National Parks testing eco-friendly electric bus. 네,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하는 거야. 따라하다 보면 내 발음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내가 잘못 쉬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Seoul, July 1st. South Korea's National Park Service said Sunday it i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rials for an electric-powered bus at scenic locations to check the feasibility of running such a vehicle in place of conventional fossil fuel-driven options. 네, 힘듭니다. 네, 저는 이제 그동안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좀 이제 비교적 잘 따라 했는데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엄청나게 많이 혀가 꼬이고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다 보면은 많이 성장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한다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The Korean National Park Service said it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Hyundai Motor Company to run electric shuttle bus services from June through November. June through November. 네, 이렇게. 그래서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하는 것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만 남았잖아요. 내 발음을 녹음하고 그것을 직접 듣고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본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이용하셔서 녹음 기능 클릭해서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과정을 매일 조금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뭐 사람마다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 걸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차이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 문장이더라도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영어 강사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리 양인데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 리 양 Crazy English가 몇 년 전에 한 10년쯤 됐지 싶은데 그때에 그 중국에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거든요. 그 강사가 한 번도 영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성인이 돼서 영어를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영어를 잘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배우러 왔고 또 영어 열풍을 일으켰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엄청나게 넓은 광장에 되게 많은 중국인들이 나와서 그 사람과 함께 막 영어 단어를 외치고 했던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큰 소리로 영어를 지금 배우러 나왔구나 하는 그런 것도 약간 쇼킹했지만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리 양의 그 영어 발음이 너무 정확하고 아주 발음을 잘 구사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참 정말 발음을 정확하게 말한다라는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영어 발음을 훈련할 때 자기 스스로 그리고 다른 그런 학생들을 훈련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이제 기억을 하고 했다라고 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 발음을 공부할 때는 그 단어를 clearly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quickly예요. 그 단어 또는 그 문장을 최대한 빨리 말해보는 훈련인 거죠. 최대한 빨리 말해서 얘기하더라도 그 발음이 꼬이지가 않고 정확한 리듬을 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원어민의 수준의 발음을 이제 목표로 삼고자 할 때, 그죠? 최대한 빨리 말해보는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quickly.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loudly입니다. 아주 큰 소리로 연습하고 말하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 말에 100% 공감을 해요. 네, 저도 지금까지 공부를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clearly, quickly, loudly를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발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사를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영어 발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인들은 다른 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영어 발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발음으로 저 사람의 영어는 어떤지 그 수준을 평가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 발음으로 그 사람 영어 수준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발음은요. 비유하자면 어떤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이 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첫인상이 아무래도 좀 좋고 깔끔하고 멋있으면 그 사람에게 좀 더 호감이 가지만 첫인상이 좋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이제 그 사람한테서 나오는 그런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면서 그 사람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가잖아요. 마찬가지 영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그 영어 발음은 첫인상입니다. 만약에 영어 발음이 좋고 정확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상대방에게 저 사람은 영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영어를 잘하겠다. 이런 인상을 줄 수는 있지만요. 영어 발음이 결코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을 말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저렇게 발음해서 만약에 어떤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발음은 분명 문제가 되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영어 발음에서 이 좋고 나쁨의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의 그 특유한 액센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때로는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의 어떤 발음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외국인이고 영어가 우리의 모국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스스로 당당해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이만큼 구사할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에게 좀 칭찬도 좀 주시고 내 발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위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발음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더 그들과 가까운 좀 좋은 발음을 갖고 싶어요 하시면 영어 발음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음이 나쁘다고 아니면 내 발음이 그들과 같지 않다고 아니면 또 누군가의 발음이 그들의 발음과 같지 않다고 이렇게 좀 비난한다든지 저건 아니다라고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거 발음 공부 파트 이제 주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발음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절대 이것이 전체 영어 실력을 가늠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대화 내용이잖아요. 그죠? 대화의 내용. 그 전달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는 좋은 요인들인데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집중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의 영어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해외에 나가시더라도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또 표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